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워싱턴 DC 박재형 박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아이고, 아프간 사태가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우선 뭐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예, 뭐 지금 특히 미군들이 희생되고 그래서 그래서요. 예. 여러 가지로 또 뭐 그 상황이 계속 급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관련한 얘기를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요즘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관련된 기사, 논평,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관련된 것들을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주로 이 대부분 지금 바이든의 정책, 그 철수한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많고, 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버렸다, 동맹을 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들 하면서 어떻게 된 게 이 탈레반보다 어떻게 미국이 더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막 그 정도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미국이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만한 상황인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기네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특히 미국은 이제 한국하고 달리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아프간 국민들 자체가 수호의 의지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이제 이 정도까지 급하게 넘어갈 줄은 미처 몰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러까지 일어날 줄 모르고 나중에 테러하면 반격한다 이 차원이었는데 미군이 빠지기 전에 이렇게 당해서 참 여러 가지 전략의 미스는 좀 있다고 봐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정부가 아주 잘못 뭐라고 그럴까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전술적으로 약간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죠. 그렇죠. 네. 예. 그 정도가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언론 매체들도 좌파, 우파 공통 매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좀 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뭐 좌파 매체들은 또 자기들이 원래 그 뭐 PC 성향 뭐 이렇게 좀 착한 척하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약자를 위하는 척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인권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우파 성향 매체들은 또 이 기회에 바이든을 공격하는 좀 그런 그 거리가 되니까 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많이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데 한국도 보면 한국 언론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뭐 네. 조중동에서도 어떻게 좀 이렇게 미국을 비판하는 식으로 지금 네. 그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다른 쪽이 좌파 언론이야 더하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언론들에서나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을 아주 이용을 해가지고 단순히 지금 뭐 바이든의 정책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 뭐 미국의 어떤 그 국제 관계에서의 위치 또는 그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 목적을 위해서 그걸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종북 세력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죠. 예, 거봐라 이러면서 예. 미국 믿을 수 없다. 미국 떠나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러고 근데 그걸 지금 전반적으로 이 언론들이나 뭐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그들한테는 지금 아주 더 이용하기 좋은 아주 호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뭐 보도, 논평 이런 것들 자체가 원래 미국의 동맹 관계에 뭐 어떤 뭐 흠집을 내거나 그러려고 한 거에 아닌 기사들도 이게 부분적으로 그걸 막 부각을 시키면서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잔뜩 봐라 모두들 이렇게 미국을 비난한다. 미국은 동맹을 버렸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선동하는 그런 정도가 지금 계속 더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동맹국들한테 미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뭐 미국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줬다. 뭐 미국은 자국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 이 분쟁 지역 같은 데서 발을 뺄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그 비판이나 지적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뭐 가능한 지적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시민들의 탈출 행렬, 그 각국의 탈출 지원하는 상황.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 뭐 수백 명
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취업까지 다 지원할 거다, 뭐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한다 이런 소식들 전하면서 아주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계속 그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점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슬그머니 지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 이런 거를 주장하는 소리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네. 특히 지금 2017년 오토 원비어 사건 아시죠? 예. 그 대학생. 네. 지금 뭐 북한에서 뭐 선전 포스터 하나 훔쳤다는 혐의로 체포해가지고 억류됐다가 결국 그 미국 건너오자마자 사망했던 그런 그 사건. 이 트럼프가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거를 지금 해제해달라. 해제해야 된다. 막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그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주장, 사실상 종북단체인데 이들이 이런 주장을 다른 데도 아닌 가장 유력한 언론이라는 워싱턴 포스트가 엊그제 아주 크게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거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혼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모여 있을 때 이게 지금 북한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북한도 또 어떤 제2의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인도적 지원을 하고 그걸 좀 문을 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 금지 조치 이런 걸 좀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를 몰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며칠 전에는 바로 그 종북단체 사람들이 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여행 금지 해제하고 이 민간 차원에서의 그 이산가족 상봉, 뭐 의료 지원, 인도적 지원 이런 거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주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9월 1일 기준으로 이 원래 이제 만료가 되는데요. 이게 1년마다 트럼프 때부터 원비어 사건 후에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이걸 이제 1년씩 연장하는 여행 금지를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9월 1일이 거의 다가오니까 이번에는 그걸 연장해 주지 말고 그걸 해제해 달라.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 거죠. 종북단체들이 나서서. 근데 이런 주장이야 종북 그 단체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또 좌파 성향의 좀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그런 걸 뭐 전한 거라고 해도 지금 더 큰 문제는 소위 좀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같은 데서도 북한과의 대화, 지원을 재개해야 된다. 이게 아프가니스탄 사태 계기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러게요. 예. 예. 현재 이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시민들 안전 지키는 문제가 최우선이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 북한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 뭐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제2의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 비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현재와 같은 고립 상태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은 뭐 북한 남북 간 사이에 뭐 연락사무소 같은 게 제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연락사무소 정도가 있는 관계보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있는 상대방 수도를 막 파괴할 그럴 가능성이 훨씬 적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야, 이거 뭐. 예. 근데 이게 소위 보수 우파 싱크탱크 쪽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요. 위험한 그러니까 얘기인데. 문제는 미국 등 각국에서 지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겪는 이 그 참상 이런 걸 부각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 뭐 대북 협상 이런 걸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분위기가 지금 갈수록 더해지는 건데 이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분위기 자꾸 더해가는 이런 그 상황 누가 제일 반가워할까요? 그건 뭐 북한이 제일 반가워하겠죠. 그리고 또 같이. 그다음 뭐 종북, 반가워해서. 뭐 문재인이죠. 문재인 파들. 그렇죠. 예, 문재인 파들. 예,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인데. 네. 안 그래도 뭐 이재명부터 뭐 개성공단 재개해야 된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 북한 퍼즐 국리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이런 소리가 자꾸 먼저 나오면 그들한테 이게 얼마나 그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통일부, 뭐 외교부, 뭐 국정원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아마 지금 막 바이든 정부 안 그래도 정신없지만 어떻게든 줄대 갖고 북한하고 뭔 일 좀 꾸며보려고 시도 아마 열심히 그 물밑에서 하고 있을 게 뻔한데 네.
특히 지금 대통령 선거, 한국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자기들이 정권 다시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고 막 이렇게 위기감 느낄 때 이 가장 효과적인 한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지금 그들한테. 남북 정상회담이겠죠. 뭐 그렇죠. 그런 것도 바로, 예. 대북 제재나 남북 정상회담이겠죠. 예. 대북 제재 해제나. 뭐 예, 1대1 남북 정상회담이 잘 안 된다면 예전처럼 뭐 미북 회담을 자기들이 중재 역할하는 거, 것처럼 판문점에서 쇼하는 거, 예. 예. 그런 평화쇼 한 번 더 벌이는 건데 지금 아프간 철군으로 사면 처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또 네. 테러까지 나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대외 문제에서 어떤 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여기에 응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국내에서 만약에 한국 국내에서 좌파하고 싸울 때는 이 적이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 또 뭐 쟁점이 무엇인지 이게 좀 단순하고 분명한데 예. 지금 뭐 미국, 아프가니스탄, 뭐 또 중국, 각국 여러 나라가 막 이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문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자칫 어느 한쪽을 뭐 공격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게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오히려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 불순한 세력들은 오히려 이제 그걸 최대한 지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 기회로 이용하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상황 판단해서 어떤 이렇게 분위기에 막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이 딱 방향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고 그렇네요. 이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치우쳐서 생각하면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군이 이제 희생당한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패권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아프간에 대한 그 반격이 보복의 폭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아프간 처리하는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건강한 면역 기능인 환신! 면역력은 팍팍 올리고 걱정은 쭉쭉 내리고 건강도 힘차게!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주원료인 국내산 홍삼과 원료로 옥탑 코사놀, 소팔메토 열매, 마카, 하미아나잎 추출 분말 등 13가지 원료를 이 한 알에 꽉 차게!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